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투나잇의 권성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탈중앙 금융 프로젝트이자 스테이블 코인인 메이커다오가 새롭게 출시할 다중담보 시스템에 베이직 어텐션 토큰을 추가합니다. 메이커다오는 지난 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이더리움 개발자 컨퍼런스 데브콘에서 신규 시스템인 MCD를 오는 11월 18일 출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기존의 단일 담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다중담보를 지원합니다. 가장 먼저 담보로 채택될 암호화폐는 이더리움과 베이직 어텐션 토큰입니다. 사용자들은 스테이블 코인 다이를 예치하면 기존 은행보다 높은 금리로 안정적으로 추가 수익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메이커 재단은 웹사이트와 다이 로고 등 전반적인 디자인과 용어 변경 작업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친숙하고 쉬운 방식으로 사용자들에게 다가가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내 보안업체 안랩이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생태계에 합류했습니다.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 그라운드엑스는 보안기업 안랩과 중국의 광고 플랫폼 에이전시 예모비가 클레이튼 거버넌스 카운슬에 참여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는데요. 클레이튼 거버넌스 카운슬은 클레이튼의 기술과 사업 등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협의체인데요. 클레이튼의 합의노드 운영과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기존 사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는 것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IT, 통신, 콘텐츠, 게임, 금융 등 각 산업을 대표하는 20여 개의 글로벌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랩이 협의체에 참여하면서 클레이튼은 보안 솔루션 전문성을 강화하게 됐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8,000달러대에서 횡보하며 바닥 다지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지난 15일 오전 10시 30분 빗썸 기준 국내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같은 시각보다 0.36% 오른 985만 4천 원, 약 8,354달러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11일부터 하락해 등락을 거듭하다 900만 원 중후반선에서 머무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178조 4,122억 원, 24시간 거래량은 444억 3,280만 원입니다.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는 37포인트로 공포 상태입니다. 업계의 비트코인 가격 전망은 엇갈리고 있으며 투자 심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옹호론자 팀 드레이퍼가 비트코인은 전 세계 정부를 변화시킬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13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자이자 비트코인 옹호론자 팀 드레이퍼는 비트코인은 세계 경제를 통합해 전 세계 정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드레이퍼는 비트코인을 스타트업 통화라고 지칭하며 비트코인이 세계를 하나로 묶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비트코인이 스타트업 정부를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드레이퍼는 비트코인의 탈중앙화와 분권화는 권력을 가진 정부 지도자들을 도태시킬 것이라며 국가 간 경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 경제 발전을 위해 독재자들과 타협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없이도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만으로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 아이디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플랫폼을 이달 중으로 서비스한다고 지난 14일 밝혔습니다. 분산 아이디 기술은 고객의 아이디 정보를 단일 기관에 보관하는 중앙 집중형 관리 체계 대신에 같은 아이디 정보를 기관별로 분산해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아이디에 대한 검증 정보도 나눠 관리하는 탈중앙형 신원 관리 체계인데요. 모바일 신분증 업무는 금융회사와 공공기관 등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고객 실명 확인 후 발급한 분산 아이디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환경에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고객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정보 지갑에는
모바일 신분증 외에 공공기관 발급증명서, 금융권의 대체증명서, 재직, 학력, 의료, 금융거래 정보 등을 담은 민간증명서 등 각종 전자문서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전 업권 가운데 첫 분산 아이디를 상용화한 사례이며 현재 1단계 서비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융결제원은 분산 아이디 기반 로그인, 조회, 이체, 주식 매매, 상품 계약, 고객 정보를 자동 입력하는 기능을 추가합니다. 앞으로 참가은행이나 증권, 보험, 카드사 등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도입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코인웨더의 권성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코인 날씨 한번 알아보러 갈까요? 국세청이 암호화폐 거래로 벌어들이는 수익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동시에 암호화폐 거래소의 정보를 수집해 과세에 필요한 내용을 얻을 수 있는 법안도 추진합니다. 거래자 인적사항과 거래 명세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기재부는 암호화폐 채굴과 매각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소득세와 거래세를 매기는 과세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암호화폐는 명확한 회계 처리가 어려워 과세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암호화폐에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정부가 암호화폐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선결과제가 해결돼야 하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암호화폐를 통화 혹은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정의한 후 거래자 정보를 파악해야만 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과세를 통해 좀 더 공정한 암호화폐 거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날씨는 매우 맑음입니다. 블록체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글로벌 혁신 케이스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오는 12월 5일에서 6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아시아 첫 국제 테크핀 컨퍼런스 2019 테크핀 아시아에 세계 38개국에서 2,000여 명의 산업 관계자가 오는데요. 테크핀이란 핀테크와 마찬가지로 금융과 기술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나 블록체인 등 IT 기술을 중심으로 금융 시스템을 재건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핀테크가 은행과 신용카드 등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금융의 온라인화라면 테크핀은 구글, 페이스북, 삼성전자, 카카오 등 IT 대기업이 이끄는 금융 플랫폼 기술입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스페인 최대 은행 BBVA에서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랩을 운영하는 로한 한다,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 지미송, 마이크로소프트 아태 지역의 금융서비스 총괄이사 바수데브 바너지가 참석합니다. 또 삼성 SDS 디지털 금융 컨설팅 김영권 이사, 글로벌 회계법인 어니스트앤영의 김영석 파트너, 중국의 비트코인 거래소 창업자 바비리, IBM 박세열 상무 등 약 40명의 전문가가 테크핀 분야 혁신 사례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글로벌 혁신 케이스를 마련해 발전하려는 노력이 돋보이네요. 아시아 지역의 날씨는 맑음입니다.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암호화폐 리브라와 관련해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합니다.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오는 23일 페이스북이 금융서비스 및 주택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점검이라는 제목의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9일 밝혔는데요. 주커버그 CEO는 청문회에 증인 자격으로 나옵니다. 주커버그 CEO는 지난달 26일 훨씬 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며 리브라 출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규제 당국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됩니다. 리브라와 관련한 청문회는 지난 7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와 상원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 페이스북 리브라의 미래가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국가의 압박으로 인해 기업의 성장이 저해될 수도 있겠네요. 미국의 날씨는 흐림입니다. 중국 최대의 모바일 핀테크 서비스 알리페이가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알리페이는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알리페이를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하자 곧바로 이 같은 의견을 내놨습니다.
알리페이 측은 지난 10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와 관련된 거래가 식별되면 알리페이의 지급 서비스를 즉시 중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알리페이는 부정 행위를 파악하며 관련 법을 준수하기 위해 장외 거래를 자세히 감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자오창펑 바이낸스 CEO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SNS 메신저 위챗과 알리페이를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나 중국인민은행이 2017년부터 중국 내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있고 위챗과 알리페이도 암호화폐의 부정적인 태도여서 바이낸스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무작정 거래를 금지하는 행위가 생태계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중국의 날씨는 천둥 번개입니다. 프랑스 금융그룹 소시에테 제너럴 SG가 블록체인 채권 서비스에 대해 신중하게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비트코인 익스체인지 가이드에 따르면 SG는 블록체인 기반 채권 발행을 했으나 본격적인 서비스는 좀 더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는데요. SG는 지난 4월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약 1억 1천만 달러의 채권을 발행했고 이는 내부에서만 거래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SG의 자회사 포지 디지털 캐피털 마켓의 진마크 스탱거 CEO는 외부 투자자를 대상으로 채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며 블록체인이 산업 전반을 변화시킬 미래인지 단순한 유행인지 신중한 태도로 지켜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블록체인 채권 서비스에 대한 관심은 세계적으로 높습니다. 미국의 금융상품 평가기관인 모닝스타 크레딧 레이팅스 외에도 여러 국가에서 블록체인 채권 평가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블록체인 채권 서비스에 신중을 기하는 것은 생태계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날씨는 맑음입니다. 메시징 서비스 프로그램 텔레그램이 오는 24일 미국 법정에 서게 됩니다. 지난 13일 암호화폐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텔레그램과 블록체인 자회사인 톤은 SEC로부터 법원 참석을 요구받았는데요. 앞서 SEC는 텔레그램의 자체 암호화폐 그램 토큰의 판매 및 배포를 중단시키는 내용이 담긴 긴급 조치 및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SEC에 따르면 텔레그램은 29억 개의 그램 토큰을 전 세계 171명의 최초 구매자에게 할인된 금액에 판매했습니다. 이 가운데 10억 개 이상의 그램 토큰이 미국인에게 판매됐으나 텔레그램은 이를 SEC에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SEC는 그램 토큰이 증권에 해당하는데도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것은 불법 행위라고 했습니다. SEC의 통보에 텔레그램은 투자자들을 설득하며 진화에 나섰는데요. 텔레그램은 투자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 18개월 동안 SEC와 이야기를 나누며 노력해왔다며 이러한 가운데 SEC가 소송을 제기한 것에 놀랐으며 그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애초 텔레그램의 블록체인 메인넷인 톤 네트워크는 오는 31일부터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SEC의 규제로 진행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러시아의 메신저 텔레그램, 명확하지 않은 규제로 인해 ICO가 불법 행위로 규정됐네요. 그들의 사업에도 차질이 생길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날씨는 천둥 번개입니다. My name is Pyotr Fechenkov. I'm a co-founder of Insolar. I started my career at IBM in technology and Goldman Sachs in investment banking. And over the last 6 years, I've been tech entrepreneur working together with Andrei. My name is Andrei Julin. I'm a co-founder and CEO of Insolar. And very similar to Peter, I started my career at Goldman Sachs in investment banking. It was a great start, but I always dreamed about technology spin and my career. And then I moved to venture capital, where I invested in different companies, technology companies in the United States, China and Europe. And then 5 years ago, we started our first company, as Peter said, in the consumer internet space. It's very successful now, it's growing
very fast. And 1.5 years we started our second company, which is InSolar, the company we're talking about today. Sure. InSolar is the next generation enterprise blockchain platform, something that we call Blockchain 4.0, and it is the most advanced blockchain enterprise blockchain platform in the world today. In fact, it is also the fastest enterprise blockchain with over 10,000 transactions per second on 20 nodes. And this has been proven by our testnet launch and physically achieved speed. We have one of the largest blockchain tech teams globally with over 68 people, including 45 in development and research. And we have been consistently ranked #1 in the world based on GitHub activity. So we are very proud of having such a team. Yeah, there are a bunch of differences. Speaking briefly about blockchain generations, blockchain generation #1, Bitcoin, started with peer-to-peer transactions and solved double spend problem. The second generation of blockchains, such as Ethereum and Hyperledger, they introduced smart contracts. The third generation of blockchains, such as EOS, Cardano, and Zilliqa, they partially solved some scalability problems with sharding. And the fourth generation of blockchains, which is InSolar, is the most advanced and the newest generation of blockchains. It's really scalable, linearly scalable, so the more nodes joining the network, the more powerful the network becomes. And it really easy to use, and it fits for real enterprises. So we did the rebranding to capture larger opportunity, not to focus purely on retail and consumer packaged goods sector, but focus on the enterprise blockchain by itself and be able to work across multiple industries. And today we are not only in retail space, we're in manufacturing space, we're in energy and electric utilities space, we're in supply chain and logistics space. So while we are true to the original vision of the project, we significantly expanded it to capture much larger opportunity. And blockchain will create $3.2 trillion of business value, and InSolar is playing in a $1 trillion market, which is intercompany interactions. It is, in fact, that's one of the advantages of our platform. It's interoperable with, for example, Hyperledger. In fact, you could take Hyperledger code and just port it to InSolar platform, and the solution will start working. So it's really easy to to move from Hyperledger to InSolar and enjoy all of the benefits that InSolar gives, such as high transaction scalability. We do not require you to run a node. We support all of the enterprise features, including compliance. We support on-chain large documents, which is really critical for enterprise space. So it's really easy to port from Hyperledger and other platforms to InSolar. Yeah, there are kind of 4 major ways to utilize INS coin in InSolar platform. The first one is staking. This is similar to some other platforms currently in the market, and it means that you need this coin to guarantee that you provide high quality services. And the second is voting services. The third one is paying for transactions, and the fourth one is incentives to developers. So there are four ways to utilize INS coin. And as we mentioned, we recently launched our testnet, and it's up and running, and it's confirmed that our platform is the most advanced in the market. And we believe, and it's confirmed by third-party analysts, that our coin is about to become one of the most kind of famous and most traded in the market, and there are high chances to get to top 100 cryptocurrencies in the next couple of months. Of
Of course, Korea, we see it as one of our most important markets and the most important market in Asia. We are already listed on Bithumb, and it's one of the core exchangers for us with more than $1 million of daily turnover of INS token, and 1 out of 6 token holders of InSolar is in Korea. So Korea is a major token holder market for us already. We also have our ambassador in Korea, Mr. Harold Kim, who has been with InSolar since the foundation of the project, and he's been extremely helpful in driving awareness of InSolar in Korea, and he is now making even more things to drive this adoption further. And last but not least, we started talks with some Korean companies in terms of sales and business development. So we are planning to launch projects in Korea later this year, and we are excited about this market. And this is the reason why we decided to have a roundtable here and to announce our testnet in Korea, not anywhere else in the world. Yeah, so we do have research center. It's not yet based in Korea. The head of research is Professor Henry Kim, who is Korean. He is based out of Toronto. But we are planning partnerships with Korean universities in terms of research. As of today, our research center has 10 world-class academics in the space of blockchain, in the space of supply chain, in the space of energy. And these researchers are a very important part of our team, and they help us with some technical aspects of blockchain as well as implementation and use case related aspects. Yeah, the business plan is to start a project with one of the leading Korean companies 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Of course, it takes a lot of time and efforts when dealing with large companies. We've already started some negotiations and talks, and we are due to have 3 meetings with some prominent Korean companies during this trip. And once we have landed with a project with them, we want to have a more formal presence in Korea. Dear Korean token holders, thank you so much for your continued support of InSolar. We see Korea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markets for us, and we are extremely pleased and honored to be here. We're making a very important announcement about our testnet that we just launched. In fact, the fastest testnet in the world out of enterprise blockchains, and we are glad that we did this announcement here in Korea. And we have very high hopes and expectations for this year and next year. Our team of 70 people is working extremely hard, and we are committed to the continued success of InSolar, and we are planning to make it a top 50 cryptocurrency by the end of the year. And once again, we really appreciate your support, and please take a look at our website. It's in Korean. We have a Korean Telegram channel, and we look forward to staying in touch with you. 블록투나잇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